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우리 곁에 소중한 녹색 공간, 도시의 숲과 공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다, 폭염이다 해서 이 도시 녹지의 중요성이 정말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죠. 근데 정작 이 녹지를 관리하는 법 체계가 서로 좀 얽혀서 혼란을 낳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뭐랄까 좋은 의도가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듯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2021년부터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도시숲법이라고 부를게요. 이 법이랑 오랫동안 도시 녹지의 근간이 되어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건 도시공원법이죠. 이 두 법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치는지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이 두 법률 사이에 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서 도대체 왜 이런 충돌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시의 환경이나 여러 개발 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넘어서서 현실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 또 전문가들은 어떤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지 그런 것까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네. 우선 이 문제가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까요? 사실 다들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네,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죠. 상황에서 도시 안에 있는 숲이나 공원이 단순히 보기 좋은 공간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공기를 정화한다거나 도심 온도를 좀 낮춰준다거나 또 시민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핵심적인 공공 인프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있으면 좋은 약간 부가적인 요소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된 거죠. 네, 필수 요소. 네, 이런 사회적인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그럼 도시 녹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늘리고 관리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노력이 강화됐고 그 결과 중 하나가 이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취지로 2020년에 도시숲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 네, 2021년부터 시행됐죠. 네, 21년 시행. 근데 문제는 이미 도시공원법이라는 이 도시 녹지를 다루는 기존의 법률 체계가 떡하니 존재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먼저 이 두 법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우선 도시공원법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 법은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고요. 국토 전체의 계획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좀 더 큰 틀 안에서 작동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고요. 국토부 소관. 네, 핵심은 뭐냐면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그냥 나무가 있는 공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상 특정 용도로 딱 지정된 토지, 즉 도시군 계획 시설로 본다는 점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면 우리가 보통 아는 도로라던가 학교처럼 도시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그 위치와 역할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그런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도시의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시설 중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려면요, 먼저 도시 전체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 위치와 규모를 딱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계획 결정부터. 네. 그리고 나서도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하고 또 실제 설계를 담은 공원 조성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같은 걸 받아야 하고 상당히 좀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절차를 단계별로 다 거쳐야 해요. 절차가 꽤 까다롭네요. 네. 그만큼 도시 전체의 질서라던가 다른 시설과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통합적인 공간 계획 그리고 규제 중심의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면에 2021년부터 시행된 도시숲법은 어떤가요? 이건 좀 다른가요? 네, 도시숲법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잖아요. 이 법은 미세먼지를 줄인다거나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한다거나 하는 어떤 특정한 기능을 달성하는 데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능 중심? 네, 도시 안에 숲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관리해서 이런 환경 문제들에 좀 더 직접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목표의식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주무부처는 산림청입니다. 산림청 소관이고요. 네. 구조를 보면 국가 차원에서 도시숲 등 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우면 그걸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향식 구조.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그램 중심 입법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좀 보니까요. 이 도시숲계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도 토지 용도보다는 국민의 보건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 활동 등 이런 식으로 그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정의에서부터 법의 성격이 드러나죠. 결국 정리해보면 토지 이용 계획과 절차를 중시하는 기존법, 즉 국토부의 도시공원법하고 특정 기능 달성을 앞세운 신규법, 산림청의 도시숲법이 같은 도시 녹지라는 대상을 놓고 서로 다른 철학과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이게 부딪히게 된 그런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또 어떻게 충돌하고 있다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는 목적과 대상의 중복성입니다. 목적과 대상의 중복? 네, 두 법 모두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휴양을 증진시키고 공공복리에 기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매우 유사한 목적을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같은 공간인데 법적으로는 여기가 도시공원이면서 동시에 도시숲으로 중복해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하나의 공간이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도시숲법에서 정해야 하는 재해방지형 도시숲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사실상 도시공원법상의 완충 녹지하고 그 기능이나 역할이 거의 똑같아요. 완충 녹지요? 아, 도로변이나 공장 주변을 만드는 그런 녹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도시숲법의 휴양복지형 도시숲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법상의 근린공원이나 아니면 그 공원 안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자연체험시설들하고 내용이 매우 유사하죠. 기능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공간인데 이걸 부르는 법적 명칭이나 근거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현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아니, 이 사업은 도시공원 사업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도시숲 사업으로 봐야 하나? 하는 그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 배정부터 꼬이는군요. 네, 심지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녹지 조성 사업에 입찰 공고를 내면서 근거 법률을 좀 잘못 명시하는 바람에 이걸 두고 경쟁업체들 간의 법적 자격 요건 다툼이 벌어져서 소송까지 간 그런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와, 소송까지요. 정말 비효율적인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용어의 훈련을 넘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제가 본 자료에서는 바로 이 계획 수립 및 사업 집행 절차상의 모순을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지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원법은 도시 전체 계획과의 정합성, 조화를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라는 아주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공원 부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단계의 계획 수립과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하잖아요. 네,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도시숲법하고 그 하위 법령들,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들을 자세히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같은 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좀 간소화된 절차로 이 도시숲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좀 있어요. 잠깐만요. 그 말씀은 도시숲법을 근거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공원법이 요구하는 그런 까다로운 도시계획 심의 절차,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같은 것들을 일부 좀 건너뛸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숲법이 의롭지 않게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중요한 검증 절차들을 우회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종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죠. 아, 우회 경로요? 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변 도로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용량은 충분한지, 또 주변의 다른 개발 계획하고 충돌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그냥 당장의 필요성만으로 사업이 강행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 이게 바로 난개발을 합법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 이런 비판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단순하게 나무만 심는 숲 조성을 넘어서 체험시설이라던가 학습시설 같은 인공적인 구조물이 포함된 그런 도시숲 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겠죠. 도시 전체의 조화를 고려하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좀 느슨해질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결국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국토교통부 간의 해묵은 관할권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사실 지배적입니다. 역시 부처 간의 문제군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산림청은 주로 산지 중심의 업무를 담당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숲법 제정을 통해서 활동 영역을 도시지역으로 좀 넓히고 관련된 예산이라던가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역 확장의 의지. 네. 반면에 국토 전체 계획의 총괄 부처인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존의 국토 및 도시계획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시민의 편익이나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그런 공공의 이익보다는 부처 간의 영역 확보 경쟁이 이런 이원적이고 비효율적인 법 체계를 낳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부처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이 법률 충돌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그렇다면 이런 법률적인 충돌이나 제도적인 허점이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관련 산업계의 극심한 혼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조경업계에서는 이 도시숲법의 등장을 자신들의 영역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조경업계의 반발이 크군요. 네, 갈등의 핵심은 이런 건데요.
도시숲 사업 중에는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수준을 넘어서 아주 복합적인 도시 설계 지식이라든가 토목공학적인 부분, 또 생태학적인 고려 같은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냥 나무만 심는 게 아니죠. 네. 그런데 도시숲법이 이러한 사업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산림사업의 범주로 묶어버리면서 그동안 도시공원이나 광장, 옥상정원 같은 다양한 도시 녹지공간 조성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조경 분야의 전문가나 업체들이 사업 참여 기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도시수업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실제로는 도시 맥락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사업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산림 분야 중심으로만 흘러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갈등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1980년대부터 쭉 이어져 온 조경업계와 산림 분야 간의 아주 해묵은 영역 다툼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해묵은 갈등의 재점화. 네, 더욱이 최근에 산림청이 법제처 유권 해석을 근거로 해서 한 기술자가 조경기술자 자격하고 산림기술자 자격을 동시에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 갈등은 더욱 격화됐습니다. 아, 이중 등록 금지요?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2020년에 도시수법을 만들 당시에 정부가 조경업체의 산림사업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치는 그걸 사실상 뒤집는 것으로 조경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양측의 감정적인 대립도 상당히 좀 깊어진 상태입니다. 아, 이게 단순히 법 조항의 문제를 넘어서서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어떤 직업적인 생존권하고도 직결된 아주 첨예한 문제가 되어버렸군요. 산업계 갈등 외에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없나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의 위험 역시 구체적인 우려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난개발 우려? 네, 도시 전체의 어떤 생태 네트워크라든가 물순환 체계 같은 큰 그림과의 연계 없이 그냥 개별법에 근거해서 점 찍듯이 추진되는 그런 도시숲 사업은 자칫하면 기존의 안정된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다른 녹지와의 연결성을 끊어서 생태적으로 고립된 녹색섬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거든요. 고립된 녹색섬. 네. 또한 도시숲법 하에서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는 각종 체험장이나 교육시설,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설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도시공원법이 그 엄격한 절차를 통해 통제하고자 했던 무분별한 개발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과 비효율 또 절차적인 허점들은 결국 행정력 낭비와 소중한 국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실제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아주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 합동점검단이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이요? 네, 전국적으로 총 1,170건의 사업에서 무려 46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65억 원이요? 와,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까? 내용을 보면 정말 총체적 부실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자면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논 한가운데 뜬금없이 숲을 조성하겠다고 계획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나무가 아주 울창한 곳에 또 나무를 심는 등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지 선정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논 한가운데 숲이라니? 네. 또한 사업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전문가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해버린 경우도 많았고요. 절차 무시까지. 심지어는 특정 산림조합이나 관련 단체의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등 어떤 특혜 시비나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다소 적발되었습니다. 특혜 시비. 네, 이것은 결국 두 법률의 충돌로 인한 어떤 제도적인 공백과 감독체계의 부재가 현장에서 어떻게 막대한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역시 두 법률의 통합입니다. 법률 통합. 네, 즉 도시수법을 폐지하고 그 법이 추구했던 긍정적인 목표들, 예를 들어 미세먼지 저감이라던가 기후변화 대응 같은 그런 기능적인 목표들을 기존의 도시공원법 체계 안으로 흡수해서 통합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아, 도시공원법으로 일어나 하자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저감숲 같은 새로운 유형이 필요하다면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이나 녹지 분류 체계 내에 새로운 세부 유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특별관리구역 같은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단일법 체계 아래에서 일관된 계획 수립과 관리 그리고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복과 혼란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법률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또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당장 어렵다면 혹시 차선책이나 단기적인 보완책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단기적인 대안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도시숲법을 개정해서라도 모든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이 수립될 때 반드시 그 상위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 및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절차적 일관성을 법률로 명확히 강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아, 상위 계획과의 연계를 의무화하자. 네, 이것이 아까 우려했던 난개발의 허점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또한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어쩔 수 없이 좀 협력하도록 만드는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합 거버넌스요? 네, 예를 들어서 두 부처 공무원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도시녹색 기반시설위원회 같은 그런 범부처 협의체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국가 차원의 녹지정책 방향 설정이라든가 중복사업 조정, 예산 배분, 그리고 관할권 분쟁 같은 것들을 사전에 조율하고 합의하도록 강제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냥 부처 간의 자율적인 협력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강제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자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까 심각하게 제기됐던 산업계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도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직역 간의 역할과 자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좀 합리적인 협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제언이 나옵니다. 역할과 자격 명확화. 네, 단순히 사업 명칭이 도시숲이냐 도시공원이냐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되는 프로젝트의 내용과 특성, 예를 들어서 설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서 각 분야 전문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에 맞게요. 그렇죠. 그리고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서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거죠. 인위적인 칸막이를 자꾸 치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각자의 전문성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다시 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도시의 녹색 공간을 둘러싼 두 개의 법률, 도시숲법과 도시공원법의 충돌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분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을 법제도가 현실에서는 오히려 현장의 혼란과 행정 비효율 그리고 부처 간 갈등을 야기하고 심지어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잠재적인 난개발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도시 녹지라는 동일한 물리적 대상을 두고 일관성 있는 계획 및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 부처 간의 소통과 협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법률가나 행정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도시 환경의 질과 또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 현재의 이런 비효율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통합하던 기존 법을 대폭 수정하던 아니면 강력한 부처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던 어떤 형태가 되었던 간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